오늘은 홍세환님이 2008년작 에세이 세네강을 좌우로 나누고 한강 남북을 가른다는 중에서 접촉과 거리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자가 한겨레신문 파리특파원으로 오랜 생활을 하면서 느낀 파리와 서울의 정치문화적 차이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대와 공간을 넘어선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접촉과 거리는 기자라는 관점에서 한쪽에 치우침 없는 본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경험과 해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접촉과 거리의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과 거리, 류씨와 여러분 중에 지금 한창 열애 중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연애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접촉과 거리를 알맞게 배분하여 접촉하되 간혹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한 발짝 물러나서 제3의 눈으로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무척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열애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거리를 두고 제3자 입장에서 둘을 바라보겠는가.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에 10 중에 9번 이 충고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설사 나중에 이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열애 중인 사람은 미친 듯이 열애에 빠져보라는 말도 하고 싶습니다. 열애의 경험은 일상이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실패한 사랑이 없었던 사람보다는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접촉과 거리. 열애 중인 사람과 달리 이 규모는 꼭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자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의 기자들은 접촉하고 또 접촉할 건 거리를 둘 줄 모릅니다. 요즘의 젊은 기자들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고참 기자들은 주로 접촉만 했습니다. 나는 접촉만 하고 거리를 두지 않는 기자는 기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기자들이라 부르지 않고 동양보고자라 부릅니다. 지금도 많은 동양보고자들이 사설과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1980년 5월에 전 세계에 알려진 광주의 비극을 유독 한국에서만 알 수 없게 방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엄청난 책임 방기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 반성이나 자기 비판도 없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심층적 토론도 하지 않은 채 지금도 사설과 칼럼을 써대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인을 대거 이끌고 국가 방문으로 파리에 와서 미테랑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샹젤리제 거리에는 태극기와 프랑스의 삼색기가 함께 헐렁였습니다. 파리에 주재하는 특파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외에 텔레비전 및 신문기자 수십 명이 함께 한국에서 중앙 파견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미테랑과 만나는 날 저녁 8시에 한국의 기자들과 경제인들은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프랑스 텔레비전 화면에서 미테랑을 만나는 김영삼 대통령과 태극기 펄럭이는 샹젤리제 거리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어긋났습니다. 뉴스 시간이 끝날 때까지 프랑스의 텔레비전 화면에는 태극기도 김영삼 대통령도 미테랑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고 그 중엔 분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약소국이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거냐? 실상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분노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분노할 사람은 미테랑이었습니다. 자신이 초청한 외국의 국가수반과 만났는데 그 모습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실상은 한국의 약소국인 데서 온 게 아니라 프랑스의 기자들은 동양보고를 뉴스로 알고 있는 한국의 기자들과 다른 데서 온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프랑스에 왜 왔냐면 유럽의 다른 나라 가는 길에 그냥 들른 것입니다. 유럽에 가는데 프랑스의 초청을 못 받으면 한국 대통령의 체면이 안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국가 방문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초청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프랑스가 응했던 이유는 미테랑의 퇴임 2달밖에 안 남았을 때였다. 퇴임 전에 감내 초청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은 프랑스와 마주 앉아 협의하거나 해결해야 할 현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텔레비전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왜 왔지 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른 것이란다. 시청자들에게 태극기와 김영삼 대통령과 미테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코멘트할 것인가?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프랑스에 들러서 미테랑과 만나 악수를 했다고 할 건가? 그래서 두 나라 사이의 우위를 더욱 증진시키고 협력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할 것인가? 그랬다가 시청자들한테 욕을 먹는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50년대 팝텐 뉴스를 하느냐고. 팝텐 뉴스란 우리들이 어렸을 때 영어관에서 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꼭 봐야 했던 미 공모관절 리버티 뉴스와 비슷한 프랑스판 리버티 뉴스다. 그래도 미국산보다는 조금 비판적인 내용도 들어있다.
한국의 언론은 아직도 리버티 뉴스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현안이 없어도 대단한 뉴스거리가 된다. 정치인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게 정치부 기자들의 주 업무이고 경제인이나 기업가의 동향을 보고하는 게 경제부 기자들의 주 업무이다. 사회부, 문화부, 체육부 등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동향 보고자들이어서 분석도 필요 없고 문제의식도 필요 없다. 정치인에게 정책이나 주장을 끌어낼 필요도 없다. 한국의 기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동향 보고서를 쓰면 되는데 왜 공부를 하겠는가? 공부를 안 하는 대신에 한국의 기자들이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술을 잘 마시는 일이다. 내가 단언컨대 세계에서 한국 기자들의 음주량이 단일 최고일 것이다. 동향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하여 또 동향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그 측근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도 그래야 동향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다. 함께 술 마시는 일은 한국의 기자들이 아주 중요한 과업이 된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신문이나 방송을 타야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신문이나 방송을 가면 할수록 그 정치인은 가치를 부여받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라지면 그 정치인의 가치도 사라진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열심히 기자들에게 술 사주고 줄지를 준다. 정견이 어떤 건 상관없다. 다만 호남인지 영남인지 DK인지 PK인지 충청인지 강원인지가 중요하고 개파가 중요하다. 상도동이냐 경기도민계냐가 중요하다. 그리하여 한국의 언론에겐 정치인이 민주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민주계인지 아닌지가 수천 배 더 중요하다. 기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정치 철학이나 정견에 대하여 물어보고 끌어내려 하지 않은, 즉 정치인이 정치에 대하여 알고자 하지 않으니 정치 구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지역주의가 바뀌는 것도 아주 당연하다. 그런데 실로 가소로운 일은 가끔 사설이나 칼럼에 한국의 정치 부재 현상과 지역주의를 개탄한다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로 동양 보도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자신이 쌍둥이 더럽다고 말하는 꼴이다. 르몽드의 토론 지평선이라는 가장 두드러지 한국 신문과 다른 점을 보여준다. 이 란에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 여야, 당 인사 등 정치인들이 서로 다투어 글을 실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피력한다. 자그 싫어하는 대통령의 규고 또한 정치인들이 지상토론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나는 한국 신문에서 정치인이 기고한 글을 본 적이 없다. 인터뷰만 많다. 그 인터뷰도 대개 받아쓰기식 인터뷰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한국의 기자들이 동양 보고자들이라는 것 말고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한국의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 둘째, 정치인들이 토론을 기피한다는 것. 끼리끼리 결정하면 되는데 토론은 무슨 놈의 토론. 셋째,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글로 써서 밝힐 만한 주장도 별로 없다는 것. 넷째,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글을 쓸 능력이 없다는 것. 다섯째, 한국의 신문들이 정치인들의 언론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불쌍하게도 프랑스의 정치인들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시들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신문이나 방송은 한국과 달라서 정치인들의 동양 보고를 주장 과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두 나라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의 아나운서만 비교해도 두 나라 언론 현실의 차이가 금방 드러난다. 한국의 아나운서들은 문자 그대로 보고자들이다. 읽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아나운서들은 모두 기자들이다. 예컨대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아나운서는 정치인을 바로 자리에 앉혀놓고 생중계로 인터뷰를 한다. 아나운서는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답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또 반론을 제기한다. 두 사람 사이에 논전이 벌어질 때도 있다. 한국의 시청자들은 아나운서와 정치인과 논전을 벌이는 모습을 상상도 하지 못할 테지만 프랑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아나운서들은 일반 기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순발력과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아나운서들처럼 음성 좋고 인상 좋은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신문에선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차이점을 중학생들도 알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신문의 동양 보고는 거의 볼 수 없다. 사건의 분석, 해설, 배경, 전망 등으로 차있고 신문 스스로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현실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기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인의 정견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묻는다. 왜 그런 정책을 펴고 왜 그런 정견을 갖게 되었는지를 묻고 그 정책과 정견에 대한 의문점과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 정책과 정견이 잘못된 것이거나 허구가 아니냐고 또 캐묻는다. 이런 것들도 기자들의 정치인들과 접촉하면서도 항상 거리를 유지하는 데서 온 것이다. 한국의 언론 현실은 이와 아주 다르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찬성을 당의 정책으로 정하면 대부분의 신문은 단지 한나라당 한미 FTA 찬성이라는 제목 아래 그 사실만 쓴다. 왜 그런 정책을 세웠는지, 그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캐묻지 않는다. 일방통역으로 끝나고 만다. 접촉만 있고 거리가 없는 데서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접촉만 좋아하다 보니 아예 정치인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접촉과 거리, 이 말은 내가 한 소리가 아니다. 르몽드의 창간자 리베로 베리가 후배 기자들에게 충고했단 말이다. 이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강기였습니다.